제목을 보면요, 여러분, 뭔가 밝은 소식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느껴집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대구에서 발생한 정말 안타깝고 또 무시무시한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서 저항할 의지조차 잃었다는 건 어느 20대 여성 2명이었습니다. 어허. 자, 이 두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할 이 천일공노할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세상에 내내.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하죠. 네. 더 이상 탈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도 네. 여러 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들 경찰관입니다. 어? 엘리베이터 문 쪽에 서 있던 한 여성을 애워싸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즉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체포합니다. 어? 자, 잠시 후도 다른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 여성은 이렇게 체포가 됐고 이번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네. 잇따라 한 남성도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 인계돼가는 모습이죠. 어허. 이 두 사람, 앞서 말씀드린 그 20대 두 여성을 수개월간 감금해온 일당들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금 경찰이라고 이 소개를 안 해주셨으면 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에워싸고 이렇게 붙잡았을까 했는데 경찰이 저 애초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한 명 붙잡고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 한 명 붙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관절 들려오는 단어가 박주희 변호사님, 감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네, 이번에 체포된 일당들은 모두 4명인데요. 주범은 20대 여성 1명이었고요. 나머지는 공범인 남성 3명이었습니다. 어허. 근데 이들은 1년 7개월간 20대 여성 2명을 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감금을 했는데요. 단순히 감금만 한 게 아니라 1,5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일일당 한 사람당 60만 원씩 할당량을 정해놔서 정해놓지 않으면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머리를 깎거나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상에. 이거를 모두 일당들이 모두 갈취를 했고요.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 딸이 지금 도박빚을 졌다. 그래서 어머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하기도 했고요. 이 피해자가 지금 다쳐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9,600만 원 정도를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지금 이것들이 인간들입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감금한 것도 모자라서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하루 정말 송구해요, 여러분. 하루 목표치를 정해놓고 60만 원이란 목표치를 정해놓고 성매매를 시키고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고 이거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정말 반인륜적인 정말 질이 안 좋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인데 이 주범 20대 여성이 그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 여성들한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달콤한 말로 그렇습니다. 접근했군요. 함께 도우며 살자. 막 세상에. 이러면서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가스라이팅 등으로 심리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렇게 상대방을 통제하면서 일일 할당 금액 수십만 원 이거를 딱 정해놓고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성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루 평균 3회에서 6회가량 계속해서 이른바 그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어머나.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을까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을 때는 쉰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는 또 빨래, 청소, 집안일을 어머나. 하면서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하루 일당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그 피해자들끼리 얼굴 폭행을 시키고 어머나. 삭발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그 괴롭힘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이게 어디 저 이 숲속의 외딴 시설에 감금된 무슨 어떤 시설에 저 지하에 감금 시설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우리 주변의 아파트에 어떻게 감금한 게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걸 늦게라도 알아차린다면 도망칠 수 있었는데 왜 못 도망쳤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들은 이 피해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주범과 이 주거지와 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확실한 갑을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죠. 근데 단순한 심리 지배로만 볼 수 없는 게 그 뒤에 더욱더 악독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중 한 명을 일당 중 한 명의 남성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 이유가 왜였냐? 신혼부부 대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이 1억 원을 상납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이 볼모로 잡힌 까닭에 도망가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나. 자, 그리고 이들 저항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견디다 못해 한 여성은 2차례나 탈출을 시도했는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놔서 다시 잡혀왔다는 거죠. 또한 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위치 추적은 물론 통화 녹음도 일삼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탓에 피해 여성들은 신고도 못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그러니까 있었는지 지금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요, 진짜. 다름 아닌 이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던 한 경찰관, 즉 형사의 촉에 이들이 덜미를 잡힌 겁니다. 어머나? 아니, 정말 저 여성들이, 피해 여성들이 지옥 같은 삶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건 반가운 일인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형사의 촉이다? 대관절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장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같은 인근 아파트의 주민인 경찰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요. 이 무기력한 여성들이었어요. 본인이 봤더니 정말 사시사철 이 두 여성이 똑같은 옷만 입고 외출을 어머나.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외출할 때는 이 여성들만 외출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남성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 감시를 했군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 해당 경찰이 탐문을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 여성들의 부모, 아까 협박을 당했던 그 가족들까지 찾아내서 범행을 밝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 끝에 이 경찰이 느낀 것은 이 여성들이 결국에는 저항할 의지조차 없었구나.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어머나 세상에. 왜 그러냐면요. CCTV를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여성들이 감시가 소홀하거나 이 남성들이 뭐 밀착해 있지 않은 그런 도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기력하게 그냥 같이 동행을 어머나. 하고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계속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도망갔다 잡혀오면 더 큰 폭행이 있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일당들 지금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적용된 범죄의 혐의는요. 성매매 알선과 강금, 폭행 등인데요. 이 일당들 대부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주범인 20대 여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같지 않은 악마 같은 인간들은요. 법이 살아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서 철퇴를 가해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